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마지막을 장식할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포트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단순한 종목 상담도 좋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내 포트를 어떻게 재정비하면 좋을지 02-2482로 전화 주셔서 전체적으로 포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상담해 주세요, 차장님은? 그러니까 보면은 네. 일단 뭐 이것저것 좋아 보인다고 막 주식을 막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느 순간 10개, 20개, 심지어 30개, 50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종목을 매일매일 추적 관찰도 안 되실 거고 거의 사실상 방치해 놓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뭐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실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방치해 놔버리면 네. 그 계좌가 이렇게 지난주처럼 시장이 흔들리게 됐을 때 한번 뒤틀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 계좌에 20개, 30개 종목 그대로 놔두신 분들이 수익 난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결국엔 주식 투자라는 건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안에 종목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도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일단 최대한 줄여놓고 압축을 시켜놓고 걔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게 좀 잘 안 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한번 좀 털썩 주저앉거나 흔들렸을 때는 계좌 상태가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 뭐 그러다 이제 뭐 물린 거 이제 좀 올라오면 그거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좌 안에는 이제는 물린 종목밖에 안 남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패퇴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목 상담도 좋지만 포트 전체를 보고 나서 종목을 줄여놓고 나서 그 남은 종목에 대한 상담이 수반이 됐을 때 더 효과적일 거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포트 점검을 좀 먼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이게 참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좀 물을 타야 되는지 네.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을 사서 이거 빨리빨리 수익을 복구해야 되는지 네. 그런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컨셉이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쩔 줄 몰라 하시면 제가 옆에서 막 잔소리라도 해드려야 마지못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02-2482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추가 반등을 위한 퍼즐입니다. 전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인 건지 지금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또 테이퍼링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흐름은 좋지는 못했어요. 예, 일단은 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다 쪽에 무게는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이 유독 지나치게 왜곡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반등 시도는 나올까.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어떤 뉴욕 증시의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이제 고려해서 반영을 해서 이제 반등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수준들이 이제 결정이 이제 되겠죠. 일단 사실 간밤에 이제 또 미국에서는 또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살짝 좀 낙폭을 좀 키우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긴축이라는 것이 시장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를 보더라도 물론 긴축이라는 그런 요인들이 시장에 중간중간 스트레스는 분명히 주는데 긴축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 회복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좀 진통을 좀 잘 이겨낸다면은 다시금 이제 시장은 실적이 수반이 되는 이제 그런 장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 어떤 과도기로서의 진통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어차피 한번 겪어야 할 과정이면 네, 그냥 네. 딱 명확한 시기가 나와서 네. 이거를 한번 털고 그냥 가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더 그러면 좋을 것 좋은데 같다라는 항상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연준은 들어요. 맨날 항상 시장하고 네. 밀당을 하면서 간을 좀 보잖아요. 네, 그런 거고 사실 FOMC는 저 아니어도 이제 앞으로 네. 계속 이 시간 이후로 나오셔서 많이 말씀을 하실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어제 환율을 말씀을 드렸죠. 요 화면 어제 보여드린 거 제가 네. 달러 대비해서 이제 주요국 그 환율의 레벨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유독 이제 이 원화만 지금 급등했다 이러는데 어쨌건 이제 어제 원화가 좀 상당히 좀 내려왔어요. 어제 좀 반락을 하면서 일단 영 내에서는 1170원 밑으로 일단 내려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1170원 선에서 이제 소폭 그냥 이 상승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뉴욕 증시의 영향이 환율에 지금 고스란히 반영이 안 되는 건 역시도 단기적으로 이제 원달러가 왜곡된 부분을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이제 시작을 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국하고의 어떤 환율 레벨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수준까지는 분명히 환율은 일단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반전의 실마리 역시도 환율에서 풀었다시피 앞으로도 이제 환율 쪽을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니까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렇다고 어제 또 외국인이 사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외국인은 그냥 팔던 대로 계속 그냥 가던 길 가면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 2,600억을 팔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통계를 내드리면 코스피는 2,600억 팔고 전기전자는 5,800억을 팔고요. 삼성전자 7,000억을 팔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 계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의 외국인의 매도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역시 반도체 섹터에 국한된 이슈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 이제 어떤 이슈와 이제 풍랑에서 이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아직은 삼성전자는 아직 이때 흔들림 풍랑이 끝나지 않았다.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이제 좀 하나의 승부처가 있었던 게요. 요 그림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위에는 삼성전자고요. 밑에는 잠깐만 코스피로 바꿔놔야지. 네. 코스피의 장중 흐름인데 요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제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가 확 쏟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쏟아져 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예요. 위에가 삼성전자, 밑에가 코스피. 밑에가 삼성전자 갑자기 73,000원 위협받으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하려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이게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부지런히 처음부터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약간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축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쭉 이제 반등을 했고 삼성전자도 기관들이 어제 좀 역할을 해줬죠. 기관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한 1,200억 정도를 받아내고 개인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받아냈는데 어제 사실은 좀 재밌는 좀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게 이제 객장에서 이제 제가 고객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이제 중심이 좀 IT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아들이 지금 적금을 깨러 갔대요. 네. 왜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산다고? 이게 이제 그런 작용들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이제 이 가격대라면 좀 물려도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작용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계속 매물을 던지더라도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받아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이제 적금을 오늘 깨서 뭐 삼성전자를 사겠다 그러는데 이제 이 분은 이제 제 방송을 보니 팬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조 차장 얘기 듣고 뭐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그냥 뭐 하라고는 했는데 걱정이 뭐냐면 아직 그 여자친구가 없어서 장가 언제 갈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니까 네. 어쨌건 이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반전의 실마리를 풀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네. SK 하이닉스는 확실히 반격을 하죠 지금요. SK 하이닉스는 자, 이제 단기납법 과대를 딛고서 지금 3일 연속으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거는 이틀 연속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SK 하이닉스만큼은 좀 이제 매물 폭격은 이제 좀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아직 좀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외국인 매도가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언제까지 뭐 삼성전자를 뭐 두들겨 패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이제 코스피에 좀 이 매도 규모도 좀 축소되는 걸 보면 어쨌건 이제 반도체 이 패닉에서는 시장이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환율의 왜곡이 이제 조금 더 제자리로 돌아준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간밤에 좀 뉴욕 증시 영향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좀 반영되니 그걸 극복하고서라도 왜곡된 시장을 돌려 세우는 것이냐 아니 그 부분을 좀 일단은 좀 반영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변수만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 환율 이걸 먼저 좀 보시고 외국인이 사주면 좋은데 환율하고 이제 기관이 이제 삼성전자를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내 주느냐 뭐 요런 정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돌려 세우느냐, 요 정도 포인트 좀 보시면 시장 관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시장 얘기했고 환율 얘기했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까지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시장 얘기만 했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서울 바이오시스. 예, 딱 한 종목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컴백하고 이제 3주 지나가고 있는데요. 딱 한 종목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즌 2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는 근데 시즌 1보다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종목은 조금 더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황을 보면 아직은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들이댈 수 있는 시황은 아니니까 좀 안정이 되면 제가 뭐 종목은 뭐 시즌 1보다는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너무 이제 시장 얘기만 했고 이제 우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일단 우리 편입 종목 현황 한번 보시죠. 뭐 딸랑 한 종목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일단은 뭐 서울 바이오시스 하나 이제 17,500원에 편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곧 만나요 써놨고 뭐 세 번째 종목도 뭐 늦겠죠.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늘 거고 4번 종목까지도 이제 될까? 이제 왜냐면 그 시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저 재밌네요, 문구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지간히 시장에 확신이 없으면 5종목과 안 채우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5번 칸에는 일단 현금 저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은 이제 빈칸을 하나 둘 이제 채워 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지금 상당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트에 종목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종목을 갖고 와도 그걸 살려면 뭘 팔아야 되는데 이제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시니까 제가 포트 점검을 계속 해드리는 그런 이유다. 일단 편입은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스타트는 좀 좋아서 잘 이루길 하나 싶었는데 최근 시황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역시 좀 제도 일단 시장을 좀 타는 모습이기는 한데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4%대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일단 좀 종목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뭐 제 종목은 대강 뭐 차트 보면 어디쯤에서 갖고 오실지는 알잖아요. 서울 바이오시스 차트를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좀 편안한 자리에서 항상 갖고 옵니다. 그죠? 편안한 자리에서 갖고 왔는데 저는 뭐 이제 요 구간에서 좀 이제 뭐 그래도 시원하게 이제 편입하자마자 좀 이륙을 기대를 했는데 좀 시황을 좀 타면서 약간 이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상당히 좀 좋은 구간에 역시 놓여 있다 볼 수 있고 자, 이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용 전장 LED 요 부분이 지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68% 고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2분기 실적을 견인을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클린 픽셀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에 적용이 되는 분야인데 제가 전에도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콕 쪽이 늘면서 OLED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 홈시어터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형 OLED가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팔리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OLED TV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대중화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결국엔 마이크로 LED TV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즌 1 때도 이 논리로 해가지고 루멘스니 PI 첨단 소재니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그 지금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이 미니 LED 쪽에서 아마 좀 견인을 할 거다. 여전히 이쪽 섹터 좋아하시네요. 아니 싸니까 싸잖아. 싸니까 좋아하지 뭐 싸니까요. 지금 제가 무슨 AP 시스템을 살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잖아요. 싸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싸서 좋아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바이오레즈라고 해서 이제 UV LED, 그러니까 이제 LED로 이제 살균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 가전 한 120개 제품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요게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또 코로나의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이제 소멸시킨다.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세 가지 이슈가 실적을 견인할 거고 이미 이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올해 좋아지고 있는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5%, 8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편입가는 17,5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가가 16,750원이다. 이러면 편입가보다도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못 하셨거나 못 따라오신 분들은 실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편입하실 수 있는 거고 실제 객장에서도 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좀 기다렸다가 그거보다 좀 내려오면 사시는 분들. 왜냐하면 저 좀 약 올리려고. 내가 너보다 싸게 사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짧게 그냥 PI 첨단 소재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보고
마무리하자면, 자, 이게 사실은 뭐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철학을 상징하고 또 저를 뭐 거의 상징하는 종목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서울 바이오시스가 뭐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PI 첨단소를 그때 이때 우리가 이제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도 좀 들 만큼 앞으로 좀 향후가 너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좀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한 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 끝번호 8858님이 포트내 종목이 21개여서 오늘 상담 요청을 하셨고 6088님은 포트내 종목이 22개여서 오늘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무조건 거죠? 이거는 솎아내야 돼요. 절반 정도는 일단 줄여놓고 나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또 이제 한 번 정도 좀 지켜봤다가 또 한 번 줄이는 작용. 그럼 현금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류의 종목들이 이제 제 퍼스트 클래스의 정규 종목이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뭔가 계좌의 밸런스를 다시 한번 잡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포트에 이렇게 종목이 많은 분들은 어떤 성향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뇌동을 하시는 성향인 거죠. 아, 그래요? 뇌동을 하시는 성향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패턴이 먹을 때 조금 먹고 물릴 때 왕창. 먹을 때 조금 먹고 물릴 때 왕창. 그리고 물려버린 종목은 올라오겠지 뭐 하고 이제 냅두시다가 계속 그런 종목들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계좌에는 수익 난 종목이 거의 없고 이제 손실난 종목들만 이렇게 질비하게 20개, 30개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을 뭔가 한번 재정비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맨날 여기 와서 정규 종목 이야기하고 무슨 종목 시황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가까워지지가 않고 계속 어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시즌 1 때도 그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네. 시즌 2에는 제발 그러지 마시자고 제가 포트 점검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858님 그리고 6088님 포트내 종목을 이제 어떻게 줄이고 재정비하면 좋을지 조성호 과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특단의 조치로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조성우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